충남도가 해양수산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충남도는 오는 2035년까지 해양 레저 관광을 활성화하고 블루카본 생태계를 만들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보령 지역 섬 3곳에 드론 로봇 연계 물품 배송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드론이 육지에서 섬으로 물품을 배송하면 로봇이 가정으로 배달하게 됩니다. 당진 햅쌀이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등에 수출될 예정입니다. 당진시는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1대 홍성문화원장에 백상목 청운대 교수가 당선됐습니다. 배 원장은 앞으로 홍성문화원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충남도가 5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해양수산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선포식에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오성환 당진시당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 정책과 비전 등이 공유됐습니다. 충남도는 오는 2035년까지 13조 6천억 원을 들여 해양 레저 관광을 활성화하고 해양 생태계가 흡수해 저장하는 탄소인 블루카본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 기관을 유치하고 귀어 귀촌 활성화를 위해 청년 귀어 종합타운 등을 세울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주소 기반 드론 로봇 연계 섬 지역 물품 배송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보령시 오천면 소재, 원산도와 고대도, 삽시도 등 섬 지역 3곳에서 추진됐습니다. 이번에 구축된 드론 배달 장소는 복지회관과 보건소, 선착장 등 주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곳이며 3개 섬에 모두 30개소가 설치됐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드론이 육지에서 섬으로 물품을 수송하면 로봇이 물품을 인계받아 가정 등으로 배달하는 방식입니다. 당진 햅쌀이 올해 첫 해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햅쌀 32톤 규모로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등에 수출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생산된 쌀까지 포함해 올해 누적 수출량은 모두 157톤 규모입니다. 당진시는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해외 판로 확대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알리는 홍성문화원 원장 선거에 청운대학교 배상목 교수가 당선됐습니다. 배 당선인은 앞으로 홍성 지역의 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겠다고 전했는데요. 네, 이미정 기자가 배상목 원장을 만나 당선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문화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성원해 주신 우리 문화가족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지방문화원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우리 홍성지방문화원이 지역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문화원은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측 가능한 또 모든 군민들이 문화원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알고 협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지방문화원의 그 근본인 지방문화원의 그 발굴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많습니다. 홍성에. 그런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발전 방안에 대해서
같이 모색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함께 운영을 해서 우리 홍성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평생학습, 성인학습 교육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을 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평생학습, 성인학습 교육이 자격증이나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해서 노력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방문화원도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같이 논의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문화원이 노력을 해서 중앙정부로부터도 어떤 사업을 따와서 지방정부에 득이 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6개 당은 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강력한 공세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사퇴 수습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침묵했습니다. 민주당 충남 지역 의원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박수현 의원은 국회 철문이 계엄령 해제 의결 후 열리는 순간 국민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국가 문란이자 내란 행위라며 대통령 사퇴와 수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충청권 의원들은 대체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는데요. 장동혁, 강승규, 이종배, 엄태영, 박덕흠 국회의원은 사태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유엔사 후방기지 방문 중 빠르게 귀국해 사태 수습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비상계엄령으로 불안을 느낀 시민들께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을 향해 탄핵과 특검, 예산 삭감 등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며 민생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한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그만큼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죠. 자치구가 지역 명소화를 통해 골목 상권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인근 주민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지역을 찾게 만들어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HCN 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된 별빛 신사리 상권. 신원시장과 관악종합시장, 서원동 상점가 등 도림천 인근 3개 상권에 5년간 8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도림천 산책로에 야간 조형물을 설치하는 관악 별빛 산책 등 이벤트를 열고 수변 테라스와 쉼터를 조성해 시민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월 평균 매출이 38%가량 증가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경관 주변이 좋고 이 국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무대나 어떤 공연 같은 거 있을 때 앉아서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고. 서울대 입구역 인근 샤로스길 역시 명소화를 통한 재도약을 꿈꿉니다. 서울시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자치구를 넘어 서울시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테마골목 조성과 특색 있는 로컬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육성하는데 저도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지역 명소화를 통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 이후 재정 지원 방안 등 지속성은 숙제로 남습니다. 효과가 있거나 어떤 지역 명소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속적인 지원이 돼야만 아마 본래 우리가 장기적으로 진행됐던 그 사업의 효과가 좀 추가적으로 더 나타날 거라고 봐집니다. 또 자치구가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권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민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소성 형성이라든지 지역 관리 또 지역의 그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협업을 해나가는 그런 조직을 만든다든지 브랜드 효과가 장기적으로 조금 형성되고 마련되는 쪽으로 이제 유도해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할 거다. 지역이 이름을 얻으면서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그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동물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5일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동물 생명 보호와 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례안에는 매년 10월 4일을 충남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충남지사는 취지에 맞는 행사와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안은 오늘 16일 열리는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됩니다. 태안가족공감센터가 개관한 지 한 달여 만에 이용자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0월 문을 연 태안군 가족공감센터에 평일 기준 하루 평균 160여 명이 찾았으며 주말에는 평균 600여 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안군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과 키오스크 현장 발권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체 예약을 위한 온라인 예약 창구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가 성현면 테크노밸리 상가 인근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나섭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성현면의 민간 주차타워 1개동을 무상으로 임차해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성현면 테크노밸리 중심 상가 지역에는 150여 상가가 입주해 있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4월부터 상가 인근 민간 주차타워 2개동이 경영상의 이유로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시 공영주차장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며 서산시는 지속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충남 스포츠센터가 내년 3월 문을 엽니다. 충남도는 예산군 삽교읍 내포 신도시 환경클러스터 인근 부지에 건립 중인 충남 스포츠센터의 공정률이 91%라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551억 원이 투입됐으며 센터는 수영장과 체육관 등 2개 동으로 조성됩니다. 수영장은 50m 레인 8개와 220석 이상의 관람석이 들어서 시도연맹 대회와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은 3층 규모로 배구와 농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 진행이 가능하며 세미나실도 조성돼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학교 급식에 쓸 지역 우수 식재료 공급업체를 모집합니다. 충남도는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학생 건강 증진 등을 위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지역 식재료를 원료로 활용한 가공품 제조업체입니다. 충남도는 서면 심사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내년 2월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27일까지 충남도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